본인이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어떤 중요성이나 전문성 같은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회사나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의 그 부품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지겹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연차가 높아지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 단순하고 쉽고 전문성이 없는 일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헤이조이스 창업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직군불문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인사 베이스건 개발 베이스건 뭐 총무건 뭐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건 아니면 회사 밖에서건 아이디어 단계부터 뭔가 결실이 나타나는 단계까지를 깨작깨작이라도 자기가 처음부터까지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찾았고요. 그건 사실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 안에서 또는 밖에서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어떤 회사에 총무팀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총무팀 다 제 시간에 퇴근해요. 굉장히 칼퇴근을 잘 하시는 그런 부서였는데 그분 되게 늦게까지 남아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가냐.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았던 회사의 모든 총무와 구매와 관련된 서식을 다 자기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싹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프로세스로 만들고 필요 없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짠 하고 공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서뿐만 아니라 전 회사의 직원들이 막 칭송이 자자했죠. 세상에 재미없을 것 같고 창의적인 측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연차가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중심으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인사와 관련해서 되게 잘하게 되기 시작하면 뭐를 보게 되냐면 회사의 각 부서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매출이 얼마 정도가 있을 때 적정하게 내보내야지 되는 인력과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하려면 어떤 기법을 써야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인사를 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의 범위를 쫙 넓히면서 보기 시작하면요. 회사 전체를 인사의 눈으로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단지 인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사라고 하는 자기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분은 그거보다 좀 큰 회사, 작은 회사 또는 아예 완전히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동네에서 정말 귀해요. 정말 오퍼레이팅을 잘한다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 회사의 서비스가 구축되는 단계부터 실제로 그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되는 단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각각의 순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투입하는 비용과 그것이 고객들한테 전달돼서 우리가 약속한 바에 그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는 사람이고요. 그 정도가 되면 결국은 회사의 비용을 오퍼레이터가 쥐고 있게 됩니다. 오퍼레이터는 최적화하고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면 그것 자체로 회사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과 브랜드 이미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일이 힘들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회사 전체를 쥐고 흔들게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분은 어디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죠. 물론 어떤 전문 직종이나 역할이나 뭐 연차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없기는 않겠지만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 자기의 영역과 깊이를 계속 넓혀간다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도 많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전문성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지식, 정보, 경험도 있지만 일을 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하고 굉장히 다른 일도 잘한다.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 나는 지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거나 한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조직에 적응해야지 되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신입은 아니다 보니까 기대가 있는데 뭐 이에 대한 성과를 좀 빨리 내야지 될 것 같은 압박감도 있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이직하면 다 비슷한 생각합니다. 일단 이직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 스트레스를 골고루 받고 있으신 거고, 나만 경험하는 일은 아니다.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는 보시고요. 아무리 좋은 동료와 상사를 만나고 좋은 회사에 가도 처음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냥 이 시기를 넘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결정하거나 판단 내리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업무가 잘 맞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일하고 다른 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업종이나 회사로 옮겨가면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거고요. 어떤 일 자체를 하던 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갖는 게 진짜 전문성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류의 새로운 일이나 패턴도 늘 하던 자기만의 문제 해결 로직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시다면은, 그래, 이참에 이런 정도의 좀 낯선 경험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이직이 아닐 거니까. 앞으로도 이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스타트업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직을 할 거니까 요번에 좀 제대로 학습을 해서 이 다음에는 회사를 고를 때가 건, 뭐 입사한 다음이건 잘해보자. 뭐 요거는 연습이니까 연습은 실패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버티면서 이 실험을 잘해보자.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은 이직하신 분들이, 특히 한 5, 6년차 이상 이직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거든요. 그런 압박감은 어쩔 수 없고 뭐 하나 하기는 해야지 돼요. 스트레스를 받느니 눈치가 보이거나 좀 과한가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엄청난 성과가 나오진 않아도 성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과라는 게 의외로 자기가 규정하기 나름이에요.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경우의 수를 하나 줄였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꼭 성공이 아니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